가을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을이에요. 가을은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햇살이 투명하고 공기가 투명하고 바람결, 물, 나무들 다 투명해요. 산에서 사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귀가 굉장히 밝아져요.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낙엽이 구르는 소리, 또 풀씨가 익어서 터지는 소리, 또 다람쥐들이 겨우살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열매를 물고 가는 이런 소리까지도 다 들려요. 가을은 이렇게 투명한 계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출발 지점에서 종점까지 빤히 보이는 그런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 강원도에서 길상사까지 아주 직선으로 전혀 거리낄 거 없이 직선으로 빤히 뚫린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길이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런 길이 만약 있다면은 질려서 운전할 맛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졸리거나 사고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한동안 사고가 제일 많았다네. 제가 한번 목포까지 한번 그 길을 가봤는데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서 직선이 많아요. 곡선이 별로 없더라고. 또 초기 이제 개통할 시절에는 시설들이 별로 갖춰지지 않아서 굉장히 무료하고 그래서 그 길에서 사고가 많았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면은 빤히 바라볼 수 있다면은 살 맛이 안 날 겁니다. 앞날을 훤히 알 수 있다면은 살 맛이 안 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직선과 곡선의 어떤 상징이 있어요. 직선과 곡선의 상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놓은 문명은 직선입니다. 그러나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곡선이에요.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 가지들. 또 강물, 흐르는 강물을 보십시오. 산맥을 보십시오. 해와 달을 보십시오. 다 곡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이런 집이라든가 또 그 밖에 다른 구조물 같은 건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은 조급하고 냉혹하고 비정합니다. 그러나 곡선은 여유가 있고 인정이 있고 운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곡선의 묘미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주로 곡선의 묘미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거예요. 흔히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 할 때 어떤 지점에 몇 시에 도착한다는 이런 그 예정을 가지고 가면서 많은 도중을 거치면서도 도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 맞춰서 목적지까지 가려는 이런 그 의식 때문에 도중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들이 없어요.
목표 지점보다는 거기에 이르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과정이 곧 우리들의 일상이고 순간순간의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삶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순간순간의 쌓임이 세월을 이루고 한 생애를 이룹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에 1만 2천 명이 자살하는데요. 특히 이제 20, 30대가 많답니다. 물론 자살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죽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겠죠. 허락받은 세월을 그냥 반납하고 도중에서 뛰어내릴 만한 그런 이유가 그 당사자한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혼자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요. 현대인들은 특히 이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고 해요.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사각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즉석에서 확인하는 그런 게 조급한 습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여유롭게 사는 것은 우리 선인들이 참고 기다리면서 가꾸어 놓은 그런 열매들이에요. 사랑을 하더라도 서로가 길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사랑이 익습니까? 세월을 동반하지 않고는 사랑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움터서 꽃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봄, 여름, 가을이 받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뿌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뜸들일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뜸들일 시간이 없어요. 참고 기다릴 줄을 모르고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삶까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는 겁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 길이 막힙니다. 여럿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의 처지를 살피게 돼요. 관계의 이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고 닦아야 돼요.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관계 속에서 인간이 거듭거듭 형성되는 것이지 가족이건 친구건 혹은 직장이건 홀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직선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곡선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우리 선인들의 느긋한 생활 태도를 오늘 우리들은 배워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줄곧 달려가지만 않고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여기저기 눈을 팔면서 어정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건 삶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기술, 일종의 지혜지요. 삶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게 되고 또한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아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으로서 그 저력이
쌓이는 겁니다. 자살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업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업으로 인해서 이 다음 세상에서도 참고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에 뛰어내릴 업의 힘, 업력이 쌓이게 돼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살만이 아닙니다. 모든 행위가 그렇다고.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그걸 업력이라고 합니다. 업력.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단박에 이루려고 서둘지 마십시오. 인생이 제대로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으로 여물이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곧 업이 됩니다. 카르마. 업이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 씨앗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아요. 이것이 바로 업의 파장입니다. 업의 메아리예요. 이런 업이 인과관계의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런 업이 작용하고 있어요. 착한 업이건 착하지 않는 업이건 인과관계의 그런 그 고리를 이 업이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은 업을 별업이라 하고 여럿이 함께 지은 업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로서 별업, 공업. 요즘 같은 그 전 지구적인 재앙은 오만한 인류의 오만한 공업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곧 업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씨앗이 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걸음 하나, 걸음 한 걸음, 또 이제 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 그 당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자신은 이게 업보시는데요. 현재 각자 몸무게 얼마, 또 이제 어떤 건강 상태, 어떤 지능, 어떤 감성, 이것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하나의 결과입니다. 하나의 업의 결과라고. 좋건 좋지 않건 간에. 내가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해서 그 결과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돼요.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사람은 뭡니까? 큰 자연 가운데 한 개체예요. 대자연 속에서 한 개체예요. 개체이기 때문에 그 대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신의 목숨이건 남의 목숨이건 짐승의 목숨이건 또 식물의 목숨이건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지구가 편할 날이 없어요. 전국 산부인과 집계에 의하면 연간 낙태 시술이 35만 건이래요. 35만 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남한만. 하루에 1,000명의 어린 생명들이 살해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일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이제 무참히 살해당하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뭐 건강이 안 좋다든가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생명을 넘어 이제 경시한 그런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럼 낙태로서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날 수 있는가? 그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업이라니까요. 비유하자면은 멀리서 어렵게 찾아온 손님을 방이 비좁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도중에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명들이 걷어채이고 도중 하차당해서 그대로 마느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 집에 의존해서 그 엄마한테 그 아빠한테 의존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도중에 그걸 이제 걷어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낙태 수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 자신이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어린 생명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라는 새싹을 무차님이 꺾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싹을 꺾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 생명을 꺾는 것은 큰 죄업이 됩니다. 죄업이 된다고요. 업이란 두고두고 연쇄적인 그런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란 꽃이 만발하고 단풍이 곱게 물든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돕고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잘 아는 집안 이야기를 꺼낼래요. 내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만 해서 언짢으니까 이 좋은 가을날에 흐뭇한 얘기를 하려합니다. 내일 모레가 60이 되는 한 처사님인데, 거사님인데, 그 집안은 아내와 다 키운 아들, 딸, 대학 다 마친 그 아들, 딸 둔 아주 어엿한 가장입니다. 또 그 거사님은 고등학교 때 아주 그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모두가 선망하는 소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60년대부터 우리나라 이제 5개년 계획 이렇게 가지고 해외로 많이 진출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대기업의 해외 진출 때 이제 한 그룹에 입사해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30년 동안 착실하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견기업의 이제 전무이사로 재직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IMF라는 거 있었잖아요. IMF 때 근무하던 회사의 임원으로서 보증을 섰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무일푼으로 직장에서 그냥 털려났어요. 부인 명의로 된 얼마 안 되는 재산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년 직장 생활의 전문 거예요. 60이 다 된 이분이 새로 이제 취업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주 앞날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1월, 2월은 뭐 산에 많이 다녔대요.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산을 오르내리면서 자기가 생각했다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고문공부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공부하는 일이고 하나는 운전하는 일이었어요. 늘 하던 거니까. 이 나이에 공부하기는 그렇고 운전기사나 되어볼까? 이런 그 생각이 불쑥 나더래요. 어디서 들으니까 3년만 택시 운전을 하면은 개인 택시 면허가 나온대요. 작심한 끝이 나서 바로 1급 운전 면허로 경신하고 택시 운전기사 교육도 받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핸들을 쥐고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처음 차를 몰고 나가던 날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했대요. 25년 무사고 운전사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러고 나갔대요. 그날 그 집 안주인은 그 심경이 어떻겠어요? 아빠가 귀가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평생 육체 노동이라고는 모르고 회사의 경영만 하던 사람이 12시간이나 된 고된 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했겠죠.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때 봐도 밝고 아주 활기차 보였대요. 밤늦게 오는데 하루 12시간 근무래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무뚝뚝하고 어색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뭐 재미있더라고. 푼돈이지만 그날에 이제 산학금도 다 채우고 돈도 남았다고 그렇게 이제 자랑하면서 자는 아이들을 깨우더래요. 얘들아 일어나. 아빠가 기분으로 통닭 맥주 산다. 그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지가 어느덧 6개월이 넘었답니다. 그 집 그 부인의 이야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을 만 28년 동안 요즘처럼 화기애애하는 분위기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라는 존재는 일벌레, 돈 버는 기계로 상징되고 가족에게는 무관심의 극치였다는 인식이 이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집안 얘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느 집 관심도 없잖아요. 뭐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이런 뭐 인사도 주사 없잖아요. 이런 아빠를 두고 자식들은 존경스럽고 안쓰럽게 여기면서 엄마 대신 이것저것 챙기는 것을 볼 때마다 엄마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40~50명의 손님을 대하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별별 얘기를 다 듣게 된대요. 그들 삶의 모습을 접할 때마다 새삼스레 내 아내, 내 아이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노인들을 보면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잘해드리고 싶고, 아이들을 보면은 자식 같은 생각으로 아주 살뜰하게 대해지더래요. 그분 그 심경이에요. 이런 생각이 사람을 안으로 여무르게 합니다. 여기 한 인생의 길에도 곡선의 묘미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상황 아래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명예와 부보다도 값진 삶이고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체면 때문에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겠느냐, 남의 눈을 의식하고 그런 생각 갖게 되면은 더 이상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전생일로 미루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 아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길이 또 열립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곡선의 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집 주부의 이야기예요. 가정의 행복이란 화목과 작은 사랑의 나눔에 있음을 요즘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삶은 지나간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그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익히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또 내 개인의 삶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이웃, 가족들의 삶도 달라져요. 이 가을에 다들 보다 투명하고 따뜻하고 어질고 선량한 이웃이 되기를 빌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마치겠습니다.